조선 후기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이다. 당시에는 나라에서 허락받은 상인만이 시장에 전포를 얻어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자, 오이가 왔어요. 어머, 오이 정말 좋네. 오이 5개만 주렴. 오이 5개요? 오이 5개 맛있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예. 저도 오이 좀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기 장사가 왜 저렇게 잘 돼? 아이고 부러워. 아유 부러워. 아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감사합니다. 예. 저기요, 저기. 단속이다. 단속 떴다. 물건 다 1인데? 안 돼요.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라니? 왜라니? 난 지금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금난 전권 몰라? 여기서 금난 전권이란 나라에서 허락받은 상인들이 그러지 못한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권리 있는 사람이야. 억울하면 너희들도 이런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하란 말이야. 나처럼. 아니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이거 다 팔아도 점포는 꿈도 못 꿔요. 겨우 이만큼인데요. 이만큼이든 요만큼이든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1인에 아이고 우리 오이. 뭔 놈의 법이 우리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다냐. 아버지, 어쩌면 임금님이라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아이고. 백성을 위한 정치의 본보기 정조. 이것도 내 점포, 요것도 내 점포, 요것도 내 점포. 도대체 나라에 세금을 얼마나 내길래 저렇게 많은 점포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어르신, 여긴 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함들렀네. 장사는 잘 되고. 그럼요. 어르신께서 힘 써주신 덕분에 잘 됩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감사의 인사로 얼마 안 됩니다. 또 이런 걸 또 그냥. 아닙니다. 금난 전권 때문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우리 빼고는 싹 다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드니 우리 물건만 팔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있어? 어쩐지. 그랬다. 금난 전권은 나라에 세금을 잘 내는 조건으로 시전에서 허락받은 상인만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인데,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관리들과 시전 상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함으로써 힘없는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인서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한참 찾았잖아. 이 장사도 못하니까 얼른 집에나 가자. 얼른. 어이 물러나거라. 임금님 팽창시다. 아버지, 잠시만요.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 네, 일단 저만 믿으세요. 아니, 여자예요. 이게 무슨 소리래요? 임금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어머, 격쟁인가 봐요. 적쟁인가 봐요. 격쟁이구나. 행렬을 멈추어라. 잠깐, 여기서 말하는 격쟁이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임금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의 관심을 돌린 후 직접 임금에게 하소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백성이 억울한 일을 직접 이야기하는 제도에는 신문고가 있었으나 궁궐 안에 있어 궁궐로 들어가는 것도 두려운데 신문고까지 가려면 문을 하나, 둘, 2개나 넘어야 하다니. 아이고 무서워서 못 치겠네.
이런 식이었다. 이러한 백성의 어려움을 안 정조는 즉위 후 앞으로 격쟁은 내가 지나는 곳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소. 또한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 어떤 내용이든지 격쟁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소. 하지만 전하, 이 백성들이 별것도 아닌 일로 격쟁을 해서 나랏일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또한 꽹과리를 치고 하는 것이 너무 난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격정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럼 억울함을 풀 데 없는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란 말씀이요.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도대체 뭐하러 있는 거랍니까? 송구하나이다 전하. 네, 지금 화성으로 갈 것이요. 준비들 하시오. 이렇게 정조는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궁궐밖 행차를 자주 했던 것이다. 그래, 무슨 억울함이 있어 격쟁을 하였느냐? 전하, 금난 정권의 잘못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백성의 격쟁을 들은 정조는 금난 전권을 폐지했다. 금난 전권이 폐지된 후 시전 상인들의 특권이 사라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었다.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그냥 살았네 살았어. 아이고 기특해라. 아이고 기특해. 아이고. 그 후 조선은 상업이 더욱 발전하였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앞으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규장각을 만들어 학문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소. 인재라면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재는 저희들로도 충분한데 무슨 인재를 또 양성하신다고. 그리고 규장각의 관리로는 유득공, 박제가를 임명하도록 하겠소. 정조는 서울 출신이라 차별받고 있던 유득공, 박제가 등 능력 있는 인재들을 규장각에 모아 개혁 정치의 동반자로 삼았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서얼이라고 나랏일을 못하리라는 법이 있소 없소? 안 그렇소? 예, 전하. 정조의 개혁의 중심지가 된 규장각은 당대 최고의 인재가 모였고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화성에 자주 행차를 나갔던 정조는 격쟁을 통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요. 수원화성으로 가는 길에는 평균 100여 건의 격쟁을 처리했다고 해요. 그렇게 왕으로 있던 24년 동안 약 3천여 건의 격쟁을 처리할 만큼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정조는 금난 정권의 부패를 해결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서울 출신의 규장각 관리를 뽑아 인재들 양성에 힘을 기울여 차별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사랑한 정조 임금님 덕분이에요. 최고! 1792년 정조 16년 초여름 정조 임금은 총애하던 신하이자 학자인 정약용을 남몰래 부르곤 했다. 오늘은 줄 게 있어서 불렀다. 아니 이건 맞다. 네가 좋아하는 서양 과학책이다. 내 너를 위해 청나라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가져온 것이다. 우와, 기기도설이라면 서양 기계들의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까? 맞다. 너도 들어본 적이 있구나. 야경아, 그 책을 읽고 이치를 깨우치도록 하여라. 네? 정조 임금은 왜 서양 과학책을 정약용에게 주고 이치를 깨우치라고 한 것일까? 정약용 수원 화성을 설계하다. 야경아, 너는 똑똑하고 재주가 있다.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내 아버님의 능이 있는 수원에 성을 지으려고 한다. 수원에요. 그래. 억울하게 돌아가신 내 아버님이 있는 그곳에 성도 쌓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읍도 만들고 그곳에서 군사도 키울 생각이다. 전하. 그랬다. 1762년 영조 38년 세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당시 11살 세손이었던 정조는 당파 싸움에 휘둘려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1776년 힘들게 조선 제22대 왕이 된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겠다. 13년 뒤인 1789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겼던 것인데 아버지의 묘를 옮긴 지도 3년이 지났다. 그곳을 제2의 도읍처럼 만들어 아버지도 자주 찾아뵙고 내가 강한 왕으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 하오나 전하, 성을 새로 짓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옵니다. 돈은 이미 마련해 두었다. 해마다 왕실의 돈을 아껴 성을 지을 수 있도록 모아두었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 전하. 그러니 넌 그 책을 연구하여 성을 설계하고 성을 짓는 백성들이 덜 고생하며 빨리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여라. 예. 당시에는 이웃나라 청을 통해 서양의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정조 임금은 새로운 성의 설계를 부탁하기 위해 정약용에게 물리학과 도르래 사용법을 설명한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준 것이었다. 전하께서 이 책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기계들을 쓴다면 전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을 짓는 백성들은 힘이 덜 들고 공사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겠어. 너리 마님께서 꿀물 좀 드시래요. 엄마, 이게 뭐요? 뭐가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대요? 요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더냐? 돌 아니요? 그래, 이 기계가 이렇게 큰 돌을 힘을 들이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란다. 에이, 거짓부렁 마셔요. 딱 봐도 힘 많이 들게 생겼구만. 이 기계가 도르래라는 것인데 도르래는 원래 아래에 있는 물건을 위로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지. 하지만 힘은 그대로 든단다. 아, 우물에서 두레박 들어 올릴 때처럼요? 그렇지. 그런데 도르래 중에서도 힘을 반만 들이고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도르래가 있단다. 하지만 힘을 반만 들이려면 물건을 높은 곳에서 끌어당겨야 하지. 에? 아, 그 도르래 그냥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 둘을 합치면 힘을 반으로 줄이면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란다. 아니 그러면 도르래를 여러 개 만들면 뭐 어떻게 되는데? 힘이 반에서 또 반으로 줄겠지. 그랬다. 정약용은 복합 도르래 4개를 사용해 8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거중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정약용은 2년여에 걸쳐 성의 설계와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었고 1794년 1월에 수원 화성을 짓는 공사가 시작된다. 이 기계가 있으니 돌이 쉽게 올라가네. 그뿐 아니었다. 정약용은 무거운 돌을 옮기는 동차와 언제나 수평을 유지해 쉽게 돌을 실어 나르는 수레 유형도, 또 높은 곳으로 돌을 들어 올리는 농로 같은 기계들을 만들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공사 시간을 크게 줄여 공사비도 줄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또 그래, 벽돌을 사용해서 만들면 돼. 돌을 깎아서 쓰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들지만 벽돌은 굽기만 하면 크고 작은 돌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 정약용은 벽돌장이들을 수소문해 돌과 함께 벽돌을 사용해 건축 기간을 크게 줄이는 데 한몫을 한다. 아니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누구는 벌렁 누워가지고 그냥 탱자 놀고 있네요. 야, 원참 아이고 원래 일은 하는 사람만 한다니까요. 그렇구나. 누군 일을 더 많이 하고
누군 일을 덜 하는데 같은 돈을 받을 수는 없지. 이번에는 성을 짓는 백성들에게도 품삯을 줄 것이다. 성을 짓느라 농사도 못 짓는데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전하. 그래. 전하께서 모으신 돈을 허투루 쓸 수는 없지. 그랬다. 정약용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품삯을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들에게는 품삯을 적게 주도록 했고,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자 인부들의 작업 속도가 더 빨라져 1796년 9월 2년 8개월 만에 수원 화성을 완성하게 된다. 네가 방법을 찾아낼 줄 알았다. 10년에 걸쳐서 할 공사를 네가 설계를 하니 2년 8개월 만에 끝났구나. 전하께서 다 알려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무슨 소리? 나는 일을 도모하기만 했고 너는 성을 설계하고 기계들도 직접 만들었는데 수원 화성은 야경이 네가 만든 거나 다름이 없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네, 이번에 수원 화성을 짓는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 둘 것이야. 정조는 정약용에게 화성 설계를 맡겼을 때부터 완성할 때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게 했는데, 수원 화성을 짓는 데 사용된 기계들의 설계도는 물론 공사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까지도 모두 기록하게 하였다. 이 화성 성역 의궤 덕분에 한국 전쟁 때 훼손된 수원 화성을 1975년 원형에 가깝게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1997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은 정약용이 정조 임금으로부터 받은 서양의 기계를 알려주는 책에 나온 기계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량해서 발명한 거중기와 농로 같은 기계들을 사용하고 청나라의 벽돌 기술을 도입했으며 능력별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어 10여 년의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인 2년 8개월 만에 총 길이 5.7km, 1.2제곱킬로미터 넓이의 크고 웅장한 수원 화성을 완성한다. 특히 정조의 효심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정약용의 지혜가 돋보이는 설계였다. 슬기롭다 정약용.